행복한 부자, 행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급준비율이 부동산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다른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시스템 중에서 은행의 지급준비 제도에 있습니다. 지급준비제도란 은행이 전체 예금액 중에 일정 비율 이상 중앙은행에 비치해 두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전체 예금액 대비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법정 지급준비율은 7%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시중은행들이 법정 지불준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지준금이라고 합니다. 가령 어떤 은행이 1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중 최소 700만 원은 예금주들의 수시 인출, 결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에 보관해야 하고 나머지 9,300만 원은 대출 등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 이유는 예금자에게 언제든지 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지급준비금만 남겨두고 그 외의 전액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자에게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예금자들은 예금을 맡긴 대가로 대출을 통한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받고 자금 수요자들은 은행에서 안정적으로 돈을 빌리는 차입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은행이 돈을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10억 원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이 10%라면 1억 원만 보유하고 9억 원을 돌릴 수 있지만 지급준비율이 20%라면 2억 원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8억 원 밖에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은행이 돈을 1천 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지급준비율이 20%라면 이 첫 번째 은행이 두 번째 은행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800원입니다. 200원은 은행이 지급준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은행은 800원을, 세 번째 은행이 20% 지급준비금 160원을 빼고 640원을 주고 C은행은 512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시중에 풀리는 돈은 5,000원 정도가 됩니다. 즉 1,000원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시중에 풀리는 돈이 5,000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걸 무한히 반복한다면 1,000원이 그 배를 뛰어넘는 엄청난 돈 불리기가 완성됩니다. 즉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 처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던 예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통화가 시장에 유통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제 통화량 중에 90% 이상은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급준비 제도를 통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실물인 화폐와는 달리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돈이 전국에서 대규모로 오가며 실존하는 물건들을 사고 팔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불려진 돈의 규모에 비하면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 화폐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내가 자고 있는 이 순간에 또 먹고 마시고 일하는 이 시간에도 화폐는 무한대로 대출과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부와 함께 이런 공부를 시작한 것도 아마 열심히 일하고 일해서 번 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꼭 투자의 개념을 알고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나, 가정, 지인들과 넓은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알고 배우고 법적 위험 등을 하나하나 배우는 과정을 함께 하시는 우리 행부가족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어렵지만 재미있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